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23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축자가 되겠습니다. 축자는 빌다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기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잘 되기를 빈다 그런 의미지, 남이 못 되게 빈다 라는 의미는 이 축자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이제 염두에다 두고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 이 시자를 이제 그렇게 뿐만이 아니고 이제 한 번에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이제 총 9획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역시 염두에다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축하다라고 하는 일은 남이 잘된 일에 대해서 기쁨을 전하는 말을 하다 그런 뜻이고요. 감축하다라고 하는 것은 축하드릴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를 함께 표현하는 것이고, 경축하다라고 하는 것은 축하할 일에 대해서 경하다라는 말을 함께 표현하는 것이고요. 축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축하할 일을 기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송축하다라고 하는 것은 축하할 일에 대해서 노래 부르다 라는 뜻으로, 송축은 주로 신 또는 왕이나 황제가 잘 되게 하기를 바라는 그런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축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다 라는 뜻이고요. 공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받들어 축하드리다 라는 뜻으로, 통상 이제 불교에서 석가모니에 대한 어떤 축원을 할 때 봉축하다 라는 말을 주로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축하하기 위한 큰 행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축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축하할 일에 대해서 금일봉으로 전달하다 할 때 쓰는 말이고요. 축사라고 하는 것은 축하의 연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화자가 되겠는데요. 꽃이라는 의미의 화자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위에 요 화자는 초두미수로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당연히 획수도 하나 늘어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꽃이라는 의미의 화자가 되겠습니다. 화회, 그러면 모든 종류의 꽃을 모두 한꺼번에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꽃, 즉 원예 작물을 기르는 곳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한국어에서는 사실상 쓰이지 않지만 이 화회라는 말에는 꽃을 대상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꺾어서 물을 채우든지 또는 그 물에 준하는 어떤 그 물질을 채워서 꽃을 한동안 볼 수 있게 하는 장식 용기를 얘기하고, 화분은 화병이 꺾은 꽃을 꼽는 목적인데 반해서 화분은 살아있는 꽃을 뿌리째 심을 수 있는 작은 용기를 얘기합니다. 화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정원에 그 화분처럼 살아있는 식물들을 심는 것을 얘기하는데,
화단은 꼭 정원뿐만이 아니고 뭐 길가라든지 이런 데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개화하다라고 하는 것은 꽃이 피다 이런 뜻인데요. 이거를 정신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꽃이 핀다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좀 그 용어가 확대되면서 지식이 업그레이드되다 또는 국민 전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는 계기가 되다 이런 용어로 개화라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 금상첨화라고 하는 것은 비단 치마에 꽃을 첨이라는 것이 추가하다 그런 뜻이죠. 꽃을 추가해서 그리다 라는 뜻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 또는 현재 좋은 일에 더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되겠고요. 화환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이용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제법 크기가 크죠. 동그랗게 만든 것을 화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축하의 의미로 그 축하 받을 사람의 목에 걸어주는 용도로 쓰게 되겠습니다. 화폭이라고 하는 것은 도화지 또는 캔버스를 얘기합니다. 즉 그림을 그리는 패널을 얘기하는 거죠. 낙화하다라고 하는 것은 꽃이 지다라는 뜻이고요. 이 꽃을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에 빗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낙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여성이 죽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화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전래적인 그 놀이 도구인데 실제 한국에서 거의 전통문화처럼 지금 굳어져 있습니다.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세트의 그 4장씩에서 48장으로 구성된 놀이 도구로 12가지 이제 꽃 또는 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그린 칼드가 되겠죠. 놀이용 칼드가 되겠고요. 이제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화투가 갬블링으로 사용되면서 이제 사실은 민족적으로 대단히 그 어려움이 많이 처해졌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투가 노름이라고 하는 그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주범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난 그 대한민국이 설립되면서 초기부터 이런 이제 도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국가적으로 이제 처분을 해서 현대 한국에서는 실제 이런 화투를 통한 도박이 이제 오히려 일상생활에선 쫓겨났고 특이한 케이스로 이제 머물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볕, 햇볕 할 때 그 볕이죠. 볕이란 의미의 경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볕이라는 의미의 경자는 실제로 그 참고로 햇빛 할 때 이 빛 이렇게 하면 밝다라는 의미, 광선을 통해서 밝아졌다라는 의미고요. 볕이라고 해서 이렇게 쓸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이 볕이죠. 이 볕이라고 하면 전자파 중에서 적위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따뜻함을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볕경자인데 실제로는 이 볕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환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전체적인 풍경이라든지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볕이라는 의미의 경자인데요. 이 볕이라는 의미의 경자는 실제로는 그 따뜻하다라는 의미의 볕이 아니고 경치라는 의미로 주로 쓰인다라는 점 염두에다 두고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체 경치를 얘기하고요. 그것은 또 확대해서 얘기하면, 예를 들자면 그 대상이 되는 전체 경치. 예를 들자면 학교가 있다. 그러면은 그 학교의 건물을 비롯해서 학교 운동장, 또 학교에서 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한 번에 그 눈에 들어오게 하는 경치를 전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치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구성된 전체적인 그 지형에 대해서 생성된 어떤 모양새를 얘기하는데요. 경치, 풍경, 경관 이 세 말은 기본적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경은 주로 경치 중에서 풍경은 글자 그대로 자연적인, 그래서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모양새를 풍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경관은 이 풍경에다가 인공적으로 무엇인가를 설치했을 때의 어울리는 모양새를 경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케이블카가 경관을 해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케이블카가 풍경과 미스매치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경치는 이제 풍경과 경관을 모두 합쳐서 얘기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세 가지가 구분이 안 되게 막 섞여서 쓰고 있으니까요. 뭐 크게 신경 쓰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절경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멋있는 경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밑에 광경이라고 하는데, 이 광경이 감동을 또는 감성을 자극하는 그 모양새를 가질 때 정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대상의 그 뒤에 있는 경치를 얘기합니다.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난 그 배후의 원인, 이것을 배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이제 조금 나쁜 표현으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 능력 범위를 벗어나서 무슨 힘인가를 상대방한테 강제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배경이라는 말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 좋고 나쁨의 흐름을 경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나빠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경황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통제하거나 챙겨볼 수 있는 형편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황이 없다라고 하면은 정신이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국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또 확대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